비행이론 제21강 선회 선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이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은 실기를 안 하면은 머리에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다 이치에 맞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가 등속, 직진, 수평 비행 시, 이 말은 정상적으로 항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양력과 하중이 같고 위로 뜨는 힘과 밑으로 내려가는 무게가 같고 추력과 항력은 같지만은 앞으로 나가는 힘과 못 나가게 하는 방해하는 힘은 같지만, 이것은 이 앞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항상 양력과 하중 같고 추력과 항력은 같다는 말은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등속 같은 속도로 직진 수평 비행할 때는 이런 조건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항공기가 경사 선회할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항공기가 방향을 바꿀 때 그냥 서서히 그대로 조정감만 해가지고 조정감만 가지고 왼쪽으로 꺾는 경우도 있지만은 러더라 해가지고 꼬리 날개에 있는 어떤 방향타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회전하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경사선회할 때는 그 말은 한쪽으로 회전을 할 때는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날개가 한 날개가 아래로, 하나는 위로, 왼쪽으로 가려면은 왼쪽 날개가 아래로,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날개가 아래로, 그러면서 경사에서 선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양력이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간다면 그냥 한 방향,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한 방향,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가도 한 방향,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인데, 이게 어떤 각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수직 분력하고 수평 분력으로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완전한 반대 방향이 아니고 분력이 두 개로 수직 수평 분력으로 나눠진다. 뉴턴은 어떤 관성 법칙에서 정지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는 다른 힘이 작용될 때까지 계속 정지하거나 움직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선회할 때 양력이 수직 분력과 수평 분력으로 나누어지고, 수평 분력은 항공기를 선회하도록 하며 구심력은 항공기가 방향을 바꾸도록 한다. 참 항상 이런 이론은 어렵습니다. 선회를 한다 말은 회전을 하려면은 회전하려는 힘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그걸 방해하는 힘들이 나눠지니까 거기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럴 때 수평으로 나눠지는 힘은, 수평 분력은 항공기를 돌도록 선회하도록 하는데, 구심력, 안쪽으로 하게 하는 힘은 방향을 바꾸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속도에서 항공기 어떤 선회 반경과 선회할 때 반경, 선회율, 얼마나 선회했는지, 이것은 양력의 수평 성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양력의 수평 성분이 크면은 그만큼 커지겠죠. 양력의 수평 성분은 경사각에 비례하여 달라지므로, 경사가 많으면은 수평 성분이 작아지고, 경사가 작으면은 수평 성분이 커지고, 각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완만하면은 수평 성분이 크죠. 이만큼 그 밑으로 내려도 큽니다. 그렇지만 경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하면은 수평 성분이 조금밖에 안 되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바꾸는 힘인지 아니면 안으로 어디 선회를 하게 하는 힘인지, 그것을 각도에 따라서 비례한다 이겁니다. 경사각의 비례에 따라서. 그래서 수평 선회에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직 성분, 양력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받음각을 증가시키는데,
수평선회 할 때는 아무래도 경사가 지니까 양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줄어든 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음각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서 기술을 위로 좀 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력이 증가한 만큼 유도 항력도 증가하므로 그때 추가적으로 엔진 출력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회할 때는, 회전할 때는 적절한 엔진 출력을 더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수가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양력이 경사지면서 점점 적어지니까. 적절한 선회는 양력의 어떤 수평 성분과 원심력이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속도가 증가하면 원심력도 증가하므로 선회 반경도 증가하고, 이건 여러분이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돌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커브를 돌 때 굉장히 빠르게 가면은 쉽게 회전이 안 되죠. 멀리 가려고 그러죠. 그 말입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원심력이 증가하므로 선의 반경도 커지고, 내활할 때 적절한 비율로 선회되지 않는 이유는 항공기 경사각이 선회율보다 과다하게 크고 양력 수평 성분이 원심력이 크기 때문이다. 참 어렵습니다. 내활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경사각, 회전율, 양력, 수평 성분, 원심력 다양해서 어려운데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이따 한 5분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회 성능이라는 것은 선회를 할 때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게와 양력의 수직 성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총 양력을 증가해야 하며, 내활이나 외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력의 수평 성분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내활, 외활, 뭐 슬립, 스키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는 뭐 이론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아무튼 선회를 할 때는 어떤 수평 수직 성분으로 나눠지니까, 그러면 거기서 결국은 경사가 진다. 그 말은 그만큼 양력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 파워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은 밑으로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항상 그만큼 더 균형을 이루게 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중계수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여기 우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시험에 별로 나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말입니다. 실제로는 중요하죠. 항공기 총 무게에 대해서 항공기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의 비율이다. 총 무게에 대해서 얼마나 비율이냐,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하중계수라고 합니다. 등속 직진 비행, 같은 속도로 직진을 하는 경우에는 양력하고 무게는 같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하중계수가 n값, 하중계수를 n으로 되는데 n이 1이 됩니다. 같을 때 균형이 되면 1이다. 선회 비행을 하는 경우는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력의 수직 성분하고 무게의 균형을 이루도록 양력을 증가시켜주면은 하중계수도 증가합니다. 선회 비행할 때는 하중계수가 좀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비행기 어떤 조작 그림인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왼쪽으로 돌려면은 이렇게 왼쪽 날개가 아래로 가겠죠. 물론 이럴 때는 뭐 에일러런을 가지고 뭐 우리 조정관을 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똑같이 왼쪽으로 갑니다. 이제 우회전 하려면 오른쪽으로 조정관을 돌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날개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피치 조절하는 것은 위로, 수평 비행하다가 위로 가려면은 조정관을 당기면은, 조정사 앞쪽으로, 내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기수가 올라갑니다. 조정관을 앞으로 쭉 밀면은, 상쪽으로 밀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뱅크, 이렇게 왼쪽 좌회전한다, 우회전한다 이럴 때 각도 이걸 보고 뱅크 조작이라고 합니다. 뱅크.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피치는 이 비행기 앞부분을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걸 보고 피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그때 다시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실속보다 높은 속도에서 실속에 진입하는 경우에 실속 회복은 큰 속도로 이루어지므로 하중계수 또한 증가하므로 빠른 속도에서 실속 회복 조작을 할 경우에 허용 한계 하중을 초과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으로 실속을 하는 경우는 뭐 실속 속도가 그냥 일정한데 어떤 선회 비행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경사가 진 상태에서 실속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양력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럴 때는 빠른 만큼 하중계수도 더 증가하니까 더 뭐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중계수를 초과해서 비행하면 항공기 구조에 이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중계수 증가하면은 실속에 진입되는 속도도 똑같이 증가하니까 정상적으로 수평 비행할 때 실속하는 속도보다 선회할 때 한쪽으로 기울여서 실속을 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위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미 연방 어떤 항공 규정에 가면은 하중계수를 한계 하중계수를 1.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안전계수 개념으로 허용 어떤 힘에 대해서 50%를 더 주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50%만큼 더 해란 말이 아니고 갑자기 돌풍을 만났거나 위기 상황에서 그 정도는 버텨주라 이제 그런 거니까 실험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기에서 50%를 더 주는 겁니다. 안전계수죠, 어떻게 보면 안전율. 그래서 하중계수를 항상 정해진 하중계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1.5라 하지만은 1.0으로 생각하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각이 깊어질수록 하중계수는 당연히 증가하고 뭐 45도 이상 경사를 주면은 하중계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직진 수평 비행에서 가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속에 진입한 경우는 하중계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수평 비행이니까 그대로 실속을 회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실속을 회복한 후에 급격하게 이제는 됐다 해가지고 급격하게 오르려고 조정관을 쭉 상승 어디 조작으로 돌리면은 그럴 때는 갑자기 조정관을 달렸을 때 구조적으로 치명적으로 어떤 하중이 올라가서 하중계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다시 2차 실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실속 회복할 때도 서서히 원칙 대로 아무리 조급하지만은 서서히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갑자기 그 조정관을 당긴다 해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속 회복 조작은 실속이 회복되어 항공기 속도가 실속 속도 이상이 되면 항공기를 서서히 들어올려서 하중계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그것이 원칙입니다. 실속에서 회복됐다 해서 바로 기술을 올려버리면 도로 실속이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스핀이라는 게 있는데 스핀이라는 걸 말 그대로 회전하는 거죠. 실속으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회전을 하니까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결국은 실속인데 스핀이라는 것은 회전하면서 실속을 하는 것을 스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핀에서 회복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죠. 돌고 있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꺾어주고 일단 회전을 멈추면은 거기서부터 실속에서 회복 조작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어차피 실속이니까. 그 다음에 악기류, 안 좋은 기류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항공기는 상당한 어떤 강도 어떤 돌풍이나 그런데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율을 1.5, 한 50%를 더 주고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는데 돌풍 하중계수는 일반적으로 높은 비행속도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거친 기류에서는 항공기 속도를 약간 줄여서 거기에서 서서히 나오는 게 좋지. 돌풍을 이기기 위해서 과격하게 파워를 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항공기 속도를 약간 줄여주는 것이 차라리 현명하다.
그 다음에 경사각의 증가와 항력의 변화. 선회하는 경우에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력이 수직 성분의 항공기 무게가 같아지도록 항상 양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선회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날개가, 비행기 날개가 기우니까 그만큼 수평 분력, 수직 분력이 분리가 되죠. 그런 만큼 어떤 양력이 손실이 오니까 그만큼을 파워를 올려서 맞춰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양력이 증가하면은 따라서 증가하는 게 마찬가지죠. 유도 항력도 증가하죠. 그럼 유도 항력이 증가하면 거기에 이기기 위해서 추력을 더 줘야 하고, 그래서 급선회에서는 유도 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여유 없는 이제 어떤 여유 추력이 없는 이륙 직후 아니면 낮은 고도에서 저속 비행에서는 급선회를 하면은 뭐 여기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어떤 고도에 오르기 전에는 급선회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선회를 할 때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게하고 양력의 수직성분 균형을 이루도록 항상 양력을 파워를 점점 증가시켜 줘야 하는데, 그럴 때 항상 이 앞에 나왔듯이 내활이나 외활, 슬립이나 스키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력의 수평성분하고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활과 외활이 뭐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내활 외활 하니까 참 막연한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선회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비행기가 이 선회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일직선이 어떤 문제가 가운데 중앙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꼬리는 안쪽에 있고 머리는 바깥쪽에 있고 이 상태로 이렇게 선회가 갑니다. 그러면 안에 우리 조정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저 안에 있는 승객이나 조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커브를 틀 때 자동차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지만 뭐 자동차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커브를 틀 때 빠른 속도로 커브를 트는데 허리를 반드시 펴고 커브를 틀면은 몸이 자꾸 한쪽으로 바깥쪽으로 쏠리죠. 그러죠? 그런 걸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이제 방향하고 이렇게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렇게 비행기가 중앙선 쪽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리가 어떤 되면은, 이런 경우는 아주 안전하기보다는 안정되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보면 여기는 머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꼬리는 안쪽에 있는데, 회전할 때 이것은 회전할 때 꼬리가 밖에 있고 머리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활이다 외활이다, 이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뭐 꼬리가 회전하고자 할 때 그 방향이 안쪽에 있으면 이건 내활이고, 꼬리가 바깥에 있으면 외활이다. 일단은 모양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방향하고자 하는 회전하는 어떤 중앙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균형이 안 잡히면 이렇게 머리가 바깥으로 가거나 아니면 꼬리가 바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계기편에 보면은, 어떤 계기에 보면은, 이런 계기는 전부 어느 비행기나 다 있습니다. 턴 코디네이터라 해가지고 뭐 회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우리가 회전을 할 때 이 가운데 까만 것이 공을 보고 우리가 러더볼이라 합니다. 러더는 우리가 방향 쓸 때 왼쪽 발 오른쪽 발로 누르면은 이 꼬리에 있는 이 러더, 이 방향타가 움직이는 게 러더입니다. 그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림이 아니라 밑에 보면은 이런 막대 같은 게 있어요. 거기가 구슬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방울이. 이게 일정하게 가운데 있으면 이건 정상적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거고, 무의식 중에 여러분이 뭐 여기서는 우회전이죠. 우회전을 하는데 볼이 오른쪽으로 왔다 그럴 때는 바로 오른쪽 러더를 밟아줘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밟은 다음 하고 찬다 그러죠. 킥 더 볼을 차라 그러는데, 이 볼을 차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러더를 차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러더를 차주면은 이런 경우에
비행기 꼬리가 지금 여기 방향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을 찾으면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그러면은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운데처럼 정상적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경우는 볼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러더를 찾으면은 방향타가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죠. 이게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중앙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활이다 외활이다 참 어렵다 할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꼬리가 안쪽에 있으면 내활이고 꼬리가 바깥쪽에 있으면 외활이다.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나냐, 다시 말해서 이 러더 방향타를 조작을 잘못해서 그러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방향타를 조작을 해주면은 이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요? 볼이 있는 쪽으로. 볼이 왼쪽에 있으면 왼쪽 러더, 왼쪽 러더를 밟으면 됩니다. 차면 됩니다. 차주면은 이게 보이십니까? 이 방향타가 지금 오른쪽으로 좀 쳐져 있죠. 오른쪽으로 쳐져 있고, 그럴 때 왼쪽 러더를 찾으면은 이게 왼쪽으로 갈 겁니다. 왼쪽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 머리가 왼쪽으로 와가지고 정상적인 선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해가 됐죠? 항상 뭐 어렵게 오지 마시고 까만 구슬이 있으면 그쪽 러더를 찾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러더, 왼쪽에 있으면 왼쪽 러더, 가운데 있으면 뭐 정상선회니까 놔두고. 자, 여기 밑에 설명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오른쪽 러더를 밀어야 한다. 발로 눌러주면 됩니다. 우리 악셀레이터 자동차 바르듯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볼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러더를, 오른쪽 러더가 과함으로 왼쪽 러더를 밀어야 한다.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활이다 외활이다 어떻게 본다 했어요? 꼬리가 바깥에 빠졌으면 이건 외활이고 바깥이니까, 꼬리가 안에 있으면은 선회하는 반경에서 안쪽에 있으면 내활이고,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외우실지 한번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잡아주는 방법은 항상 러더볼이 있는 쪽을 러더를 찾으면 됩니다. 보통 이제 외국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킥더볼, 볼을 차라.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러더를 차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 러더를 차고 킥더볼을 한다. 이게 이제 뭐 외활, 내활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죠? 여러분 이제 조정을 할 때도 뭐 비행기를 우리 조정할 때 약간 이제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뭐 이제 정상은 아니겠지만 불안을 느낄 때 이것을 봤을 때 이 볼이 왼쪽에 있으면 이것을 때는 왼쪽 러더를 찾아야겠다. 가운데 올 때까지 서서히 조금씩 찾으면 됩니다. 가운데 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선회를 할 때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게와 양력의 수직 성분이, 무게는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양력은 위로 뛰어 올라갈 것이고, 그 말이죠. 수직 성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양력을 올려줘야 하고, 내활 또는 외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력의 수평 성분과 원심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원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진을 할 때는 뭐 이런 원심력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라고 하면은 원심력이 발생을 하죠. 그러죠. 그러면서 내활과 외활이 생기는데, 자, 내활과 외활입니다. 조화선회란 말은 조화롭게 선회가 되려면 그 말입니다. 잘 되려면은 항공기가 선회할 때 양력의 수평 성분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 수평 성분하고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면은 우리가 회전을 해도, 선회를 해도 조정관을 잡고 있는 몸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을 뻣뻣이 세우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항공기가 회전하는 쪽으로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회전할 때 보면 완전히 오토바이하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듯이 그렇게 맞추는 걸 봤을 겁니다. 외활은 선회에 필요한 뱅크 양보다, 뱅크란 것은 날개가 기우는 걸 말하죠. 선회에 필요한 뱅크 양보다 러더 양이, 뒤에 있는 방향타 양이 더 큰 상태로 양력의 수평성보다 원심력이 큰 상태다. 원심력이 크니까 바깥으로 밀린다 이겁니다. 꼬리 날개가. 외활. 반대로 내활은 선회에 필요한 뱅크 양보다, 날개 이제 기우는 양보다 러더 양이, 꼬리 날개 방향타 양이 부족하니까 원심력이 작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조금 자세히 모르지만은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죠.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거. 자, 외활은 뭐냐? 경사각이 부족하거나 러더 조작이 큰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사각이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 비행기 날개 기우는 각도,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많이 있겠죠. 원심력이 양력의 수평 성분인 90력보다 큰 상태로 정상선의 반경 바깥으로 밀린다. 비행기 모양은 어디가 밀려요? 꼬리 쪽이. 꼬리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밀리면 외활, 안으로 밀리면 내활. 꼬리가 안으로 밀렸단 말은 결국은 머리가, 비행기 어디 앞부분이 바깥으로 밀렸다 그 말이죠. 경사각이 크거나 러더 조작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내활은 90력이 양력의 수평 성분인 원심력보다 큰 상태로 정상선의 반경 안으로 끌린다. 아무튼 그림으로 말할 때는 쉬웠은 것 같은데 문자로 풀었으니까 항상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림으로 일단 개념을 잡고 차분하게 이 글자를 읽어보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선에는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에 비행기가 중앙선이 오게 꼬리고 머리고 이렇게 정대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회전하면 정상선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러더 볼이 항상 이렇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정상선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균형 잡힌 선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으로 선회를 하려고 하는데 방향타를 오른쪽을 너무 적게 줬을 때, 너무 적게 주면은 오른쪽을 줘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오른쪽을 너무 방향타를 안 주니까 머리만 앞으로 가지 꼬리는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바깥으로 이제 머리는 바깥으로 하고 꼬리는 안쪽으로 하니까 꼬리가 기준이라 했죠. 그럴 때는 내활이 되죠. 이럴 때는 러더볼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잡아줘요? 오른쪽 러더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러더를 찾는단 말은 꼬리에 있는 방향타는 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이쪽으로 돌 겁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면은 바람을 여기서 맞게 되니까 꼬리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꼬리가 밖으로 나간단 말은 머리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느 때까지 러더 볼을 오른쪽을 러더를 밟냐 하면은 이 볼이 이렇게 가운데 올 때까지 쭉 밟은 게 아니라 조금씩 밟아주면은 가운데 올 겁니다. 적응 속도가 있으니까 계속 밟고 있으면 또 넘어가 버리니까 조금씩 밟아주면서 조정하면 될 겁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돌아야 하는데 이렇게 돌려가고 꼬리가 지금 바깥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머리는 안으로 가고 굉장히 뭐 개걸음 가듯이 이상하겠죠. 머리가 이럴 때는 외활 선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오른쪽 러더를 너무 과하게 밟아가지고 머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른쪽 러더를 빼주는 것보다는 왼쪽 러더를 밟아주는 것이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왼쪽 러더를 밀면은 이게 오른쪽 러더가 이 방향타가 왼쪽으로 가면서 꼬리가 이 선으로 오면은 머리는 당연히 빠져나올 겁니다. 정상선회가 될 겁니다. 이제 내활과 외활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개념 나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이런 글자를 차분하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게 계속 나오죠. 이제 선회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죠? 그냥 도는 거죠. 선회라는 건 항공기 선회는 왼쪽 오른쪽 날개의 에일러론이 뭡니까? 방향을 바꿀 때 하는 어떤 항공기 날개,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볼까요? 자, 이게 에일러론이죠.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쪽에 바람을 많이 받고, 그러면 왼쪽에 올라가면 오른쪽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이렇게 하면서 회전을 하는 이제 그런 게 바로 방금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선회할 때 에일러론입니다. 에일러론을 조절해서 양력의 크기를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진행 방향을 바꾸는 조작으로 롤링에 의한 수평선회와 피칭에 의한 수직선회가 있으며, 요인이 추가되면 3차 선회가 가능하다. 또 지금 이 말은 여러 번 나왔지만 아직도 개념이 안 되죠. 롤링은 뭐예요? 롤링은 우리가 양수 팔을 쭉 폈을 때 왼쪽 팔, 오른쪽 팔이 흔들흔들한다. 우리가 배를 타면은 멀미하는 사람들 보면 배가
파도에 흔들흔들하면 그걸 보고 롤링한다 그러죠. 그러듯이 비행기도 머리에서 꼬리까지 축을 기준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축을 기준으로 날개 쪽으로, 날개가 오르락내리락한 거, 양쪽 날개 오르락내리락한 걸 보고 롤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칭은 뭐예요? 피칭은 날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우리 코나 아니면 꼬리가 오르락내리락한 걸, 그걸 보고 피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할 때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가 위로 숨쉬기에서 올라오고, 넣었다 올라오고, 그걸 피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피칭. 요잉은 뭐냐면은 비행기를 위에서 아래로 핀으로 꼽았다고 할 때 그러면은 날개가 회전을 하겠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빙글빙글 하죠. 그것이 요잉입니다. 요잉. 다시 정리해 보면은, 롤링은 우리 사람이 서 있다면 머리부터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양쪽 팔이 오락내리락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피칭은 우리 양쪽 팔을 폈을 때, 양쪽 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머리하고 발이 오락내리락 한 거고, 그 다음에 요잉은, 이것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우리 등에서 가슴 쪽으로 고정이 됐다고 할 때,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은 팔이고 발이고 왼쪽 오른쪽으로 빙빙 돌 수 있겠죠. 그게 요잉입니다. 이 그림도 앞에 나왔었는데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회 반경이라는 건 선회할 때, 회전할 때 그리는 원의 반경이죠. 선회할 때 그리는 원의 반경이고, 선회 반경이 작을수록, 작단 말은 빨리 돌 수 있겠죠. 항공기는 더 작은 원을 그리면서 선회할 수 있으므로 선회 반경을 줄이려면 항공기 속도가 낮을 때 유리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아니면 자동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은 어디 금방 회전할 수 없죠. 쭉 밀리죠.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회전하면 충분히 핸들을 꺾을 수 있죠. 그러듯이 작은 원으로 선회하려면 속도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빠른 속도에서 회전하려고 꺾으면은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무리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회율. 선회율이란 것은 선회를 할 때 어떠한 비율로 도는가, 얼마나 빨리 도는가, 그걸 보고 선회율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의 크기가 아니고, 원의 크기는 반경이고, 얼마나 빨리 돌 수 있는가,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선회율입니다. 그 다음에 종료, 횡료, 편료는 이미 설명을 다 했죠. 피칭은 뭐라 했어요? 수영선수가 물속에서 숨쉬기 위해서 고개를 냈다가 다시 헤엄치기 위해서 안으로 넣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에 피칭, 종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양팔이, 우리가 양팔을 쭉 펴고 있다 할 때 양팔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면은 머리하고 발이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그게 피칭입니다. 종료. 그 다음에 롤링은 우리 머리하고 발이 고정되어 있을 때 머리하고 발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양팔이 파닥파닥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롤링이죠. 배 탔을 때 흔들흔들 하듯이. 편요, 요잉은 등에서 배로 고정이 됐다고 할 때 회전하는 거, 팔이고 발이고 이렇게 빙빙 돌 수 있는 거, 그게 편요, 요잉이죠. 이제 뭐 감이 조금씩 오기죠. 이제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것이 역편요 현상인데, 역편요 현상이란 뭐냐면은 편요에 뭐 역이 된다 그 말이니까, 선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서 날개는 양력 발생하면 항력도 같이 발생하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어떤 선회 외측 날개보다, 또는 이제 내측 날개, 이제 뭐 외측 날개가 내측 날개보다 더 많은 거리를 날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회를 할 때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은, 그림을 봐야겠네요. 자, 선회를 할 때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정상이니까 이걸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선회를 할 때에 이 날개는 여기서 이 각도로 오면 이만큼 갈 때 이쪽 날개는 어떻게 해요? 이만큼 가야죠. 더 많이 가야죠. 바깥쪽 날개가. 그러죠? 이 날개는 이만큼을 가도 이제 회전이 되는데, 이 날개는 그럴 때 이만큼 더 많이 가야 한다. 바깥 날개가 훨씬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편요 현상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에 선회할 때 바깥쪽 날개가 안쪽 날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리를 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날개 속도가 빨라서 양력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의 외측에 양력이 많이 발생한 만큼 항력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항공기는 항력이 더 큰 쪽으로 편여를 합니다. 편여. 그래서 이 편여가 선해를 의대하는, 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바깥쪽으로 왼쪽으로 생기니까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니까 이걸 보고 역편여라고 합니다.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생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이거 같은 게 나오니까 지금은 약간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항공기 선해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수평 양력 요소에서 나오죠. 수평, 선해, 수평에 의해서, 수평 분력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해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선해 반경을 감소시키려면, 조금 전에 나왔죠. 반경을 감소시키는 속도가 느려야 한다 했죠. 그리고 경사각은 더 많이 경사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핸들을 더 많이 꺾으면은 훨씬 더 반경을 작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답이 뭐예요? 경사각을 증가시키고 속도는 감소시키고. 3번이 답이죠. 뭐 지금까지 할 때는 참 어려운데 이거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론할 때는 어렵지만 문제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정한 고도에서 삼타일치 선회하는, 삼타일치란 건 뭐라 했어요? 세 가지 조건을 다 조화롭게, 조화선회라고 설명을 했죠. 조화롭게 선회한다. 삼타일치 선회하는 항공기의 선회율과 선회 반경에 관하여 맞는 것은 뭐냐? 특정한 경사각과 속도에서 선회율과 선회 반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 틀린 것은 읽으면 혼란스러우니까 안 읽겠습니다. 특정한 경사각, 특정한 속도에서 선회율과 선회 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 경사각고 경사각 예를 들어 15도다. 속도 85노트다. 이러면은 그럴 때는 선회율이나 선회 반경은 안 변하다. 항상 그렇게 간다 이겁니다. 뭐 이건 쉬운 얘기죠. 하나만 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수평 선회 중에 플랩 사용에 대해서 맞는 거. 플랩이 뭐예요? 어떤 양력을 더 해주기 위해서 보존하게 뭐 있죠. 그게 플랩이죠. 에일러론 안쪽에 있는 거. 주날개 뒤에 조그만 날개가 두 개 있죠. 바깥에 있는 게 방향타 에일러론이고,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보존날개. 그걸 뭐 우리가 플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그것을 펼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력을 더 많이 받죠. 그러면은 낮은 속도에서도 실속을 안 일으키니까 서서히 이륙하거나 착륙을 할 수가 있죠. 낮은 속도에서. 그럼 여기에서 보면 답은 플랩을 올리면 실속 속도가 증가한다. 플랩을 올렸단 말은 플랩이 없으면 그 말이죠. 플랩을 내려야죠. 내리면은 면적이 커지고, 날개 면적이 커지고, 올렸다 그 말은 날개 면적을 키우지 않고 그대로 있다. 어떻게 보면은 양력을 그대로 반드시 받는다 이겁니다. 내렸단 말은 양력을 받을 수 있게 어떤 저항을 할 수 있게 꺾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플랩을 올렸다고 하면 플랩 효과를 없애면 실속 속도가 증가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항상 이륙할 때 착륙할 때는 플랩을 내려야죠. 플랩을 내려야 거기에서 양력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다섯 번째, 경사각이 부족하거나 또는 라다의 저장량이 큰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원심력이 양력 수평 성분이 90명보다 큰 상태로 정상선의 반경 바깥으로 밀리는 현상은, 뭐 이것은 뭐 바깥으로 밀렸다 했으니까 뭐 말 필요 없죠. 그냥 외활이죠. 외활. 뭐 내활, 외활 이거 생각하려면 어려운데 바깥으로 밀렸으니까 이것은 외활이다. 뭐 안으로 밀렸으면 내활이겠죠. 반경 안으로 내린 것은 뭐 내활이다. 뭐 이것은 뭐 답이 뭐 똑같은 뭐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예, 아무튼 약간 혼란스럽긴 했지만은 한번 정리했으니까 이제 같은 내용이 뒤에 나오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지금 이게 21강이니까 이 비행 이론이 40강까지입니다. 이제 딱 절반입니다. 지금 절반 끝났기 때문에 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계속 정리하면서 반복이 많이 되니까 어떤 너무 어렵다 생각 마시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